1930년대 뉴욕,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도시 괴담이 하나 퍼집니다. 주택가의 하수구 밑에 악어들이 살고 있다는 괴소문이었는데요. 악어를 실제로 봤다는 목격자들까지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하였죠. 이러한 괴담이 뉴욕 중심부에서 돌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907년 캘리포니아의 링컨 하이츠, 조 캠벨과 프란시스 어니스트는 동물원을 짓기 위해 수만 평의 땅을 사들입니다. 당시 미국에는 테마 동물원 열풍이 불고 있었는데요. 한두 가지의 메인 동물들로만 내부를 구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주는 농장형 동물원이었죠. 조와 프란시스는 처음에 타조 농장을 목표로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지 바로 옆에 타조 농장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고 그들은 급하게 테마를 변경해야 했는데요. 조와 프란시스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동물원 슬로건을 내걸고 악어 농장을 꾸리기로 결심하죠. 이를 곧장 실행에 옮긴 그들은 세계 각지에서 천여 마리의 악어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입니다. 그리고는 농장의 내부 인테리어만 마친 채 동물원을 개장했는데요. 악어들은 어떠한 전문 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였죠. 농장의 악어들은 100% 안전합니다. 마음 놓고 즐기세요. 악어 농장의 입장료는 단돈 25센트였습니다. 이미 미 전역에서 악어를 보기 위한 엄청난 수의 관광객들이 몰려오게 되는데요. 악어 농장의 체험 현장은 충격 그 자체였죠. 악어 위에 올라타 농장 한 바퀴 돌기, 악어들과 함께 수영하기, 물가에서 악어와 함께 피크닉하기, 반려견과 악어 친구 맺어주기 등 지금 보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행위들이 일상처럼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체험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루어졌으며 농장 측은 아이와 악어가 노는 것을 적극 권장하기도 하였는데요. 당시 미국의 악어에 대한 인식은 가죽으로 사용되는 거대한 파충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악어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기사와 뉴스를 토대로 정보의 대부분이 생성되던 시대라 관광객들은 농장에서 하는 말들을 믿고는 가족 나들이를 와 체험을 즐겼죠. 조아 프란시스는 농장의 안전을 위해 단 한 가지의 수칙만 적용하였습니다. 바로 악어를 배불리 먹여두자였는데요. 악어는 한번 배불리 먹으면 공격성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농장은 이 습성을 이용하여 동물원 개장 전 악어들을 배불리 먹여놓고는 안전하다며 마음껏 풀어놓은 것이었죠.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었지만 이 방법은 꽤나 잘 먹혔고 악어 농장은 엄청난 대성공을 이룹니다. 각종 신문사에 일면을 장식하며 손님들이 물밀듯이 쏟아지기 시작하였는데요. 작은 새끼 악어부터 500년 된 15피트의 거대한 괴물 악어까지 이를 놓칠 수 없었던 조아 프란시스는 과잉 홍보까지 하며 관광객 유치에 힘썼죠. 그러던 1925년 농장주 어니스트의 아들이 악어에게 팔을 물려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터집니다. 옆에 있던 그의 삼촌이 악어의 눈을 찔러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가져가야 할 커다란 흉터가 생기고 말았는데요. 사건이 기사화되고 보도되기 시작하자 농장 측은 이것을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활용하기로 합니다. 악어에게 물린 후 오히려 겁없는 용감한 소년이 되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지에 묻혀있던 악어 농장의 사건 사고들이 드러난 것인데요. 크게 보도되지만 않았을 뿐 농장에서 악어에게 팔다리를 물리거나 다치는 것은 일상다반사였던 것이죠. 악어의 습성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들 몸속에 각인되어 있는 야생은 절대 길들일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악어들을 전 세계 곳곳에서 사들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바뀐 환경과 먹이에 대한 부적응은 곧 스트레스와 공격성으로 이어졌죠. 이 시기쯤 동물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던 때라 악어 농장의 동물 학대성 체험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30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악어 농장이 침수되어 수백 마리의 악어가 농장을 탈출하는 사고까지 발생합니다. 탈출한 악어들은 집 마당, 수영장, 밭, 놀이터 등 장소를 불문하고 튀어나왔다고 하죠. 당시 마을에서 걸려온 악어 신고 전화만 무려 100여 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뉴욕에서 하수구 악어 괴담이 퍼지기 시작하였는데요.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정반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악어 농장에서 탈출한 악어들이 하수구를 타고 이동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뉴욕까지 갈 수 없죠. 하지만 이러한 괴담에는 꽤 신빙성 있는 가설이 존재합니다. 농장 개장 이후 어느새부터인가 악어는 부유층들의 애완동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로 인해
인해 뉴욕에서 관광 온 부자들이 새끼 악어를 사가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부자뿐만 아니라 가족 나들이를 온 사람들도 재미삼아 새끼 악어를 사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농장에서는 작은 종이 상자에 새끼 악어를 담아 팔았는데 이는 농장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도 하죠. 이렇게 악어들이 뉴욕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커가는 악어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변기에 버리거나 하수구에 방생하면서 일부 악어들이 살아남아 발견되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학자들은 하수구에서는 절대로 악어가 살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낮은 온도, 먹이 부족, 오염 등의 이유로 인해 악어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환경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1935년 뉴욕의 하수구에서 2m가 넘는 악어가 실제로 발견됩니다. 10대들에 의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기는 하였지만 그전까지는 멀쩡히 살아서 하수구를 돌아다니던 실제 악어였죠. 뉴욕의 하수구 악어 괴담이 단순한 소문이 아닌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괴담의 발단이 된 악어 농장은 이후에도 몇 번의 사건 사고를 겪은 뒤 1946년 폐장되어 그 논란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악어 농장이 문을 닫은 이후에도 뉴욕의 하수구에 악어가 산다는 괴담은 꾸준히 존재해 왔는데요. 이는 1981년 영화 엘리게이터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수구에 버려졌던 악어가 거대한 돌연변이가 되어 사람들을 습격한다는 당시로서는 아주 센세이션한 내용의 영화였는데요. 이는 실제로 하수구 악어 괴담에서 많은 모티브를 얻었다고 하죠. 최근엔 2021년 10월 미국 엘라베마주의 아파트 단지 도로변에 위치한 하수구에서 악어가 출현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 하수구의 악어는 흔하지는 않지만 간혹 실제로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미국의 하수도에는 넓은 수로와 공터가 존재하는 곳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어쩌면 하수도 어딘가 그들만의 작은 왕국이 존재하지는 않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